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국산 무기를 떠받들던 국가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된 중국산 무기를 고철 덩어리라며 내다버리고 수조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천궁이를 모셔가려는 이 믿기 힘든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2026년 3월 10일 오늘 대한민국 방산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는 중국산 무기의 처참한 실태와 대한민국 천궁이가 중동의 하늘을 어떻게 지배하며 누적 수주액 30조 원이라는 역대급 잭팟을 터뜨렸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K방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넘어 정점에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공개될 중동 현지 전문가들의 극비 인터뷰 내용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은 중동의 방공망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최신형 방공 시스템인 HQ-9과 LY-80을 수입해 배치했던 국가들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이 판매할 때 호언장담했던 100% 요격률은커녕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레이더 때문에 현지 지휘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2025년 말 발생한 실제 교전 상황에서 중국산 레이더는 지면에서 발생하는 가짜 신호인 클러터와 실제 적의 미사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 방공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스템 통합 능력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각각의 장비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전장 상황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목표물을 식별하는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는 뜻입니다.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러시아의 몰락은 더욱 처참합니다. 러시아의 자부심이었던 S-400 시스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주변 분쟁 지역에서 서방의 저가 드론과 구형 미사일조차 막아내지 못하며 그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패트리엇 킬러라고 불리던 명성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이제 심각한 안보 공백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백을 대한민국이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기술이 없고 러시아는 신뢰를 잃었지만 한국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 속도까지 갖춘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이죠. 반면에 대한민국 천궁이를 도입했던 국가의 상공은 전혀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격추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무기는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 무기를 샀던 국가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막상 실전이 벌어지니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과 파키스탄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의 엔진 결함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다 결국 계약 파기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며, 파키스탄 역시 중국산 SH-15 자주포가 실전 테스트에서 포신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한국산 무기로의 선회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중국이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의 무기 체계가 신뢰를 잃으며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의 큰 손들은 중국과의 방산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실전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대한민국의 천궁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살 때 가격이 싼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싸더라도 확실한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왜 중국산 무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방산 전문지들은 중국 무기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중국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서방의 기술을 겉모양만 베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와 레이더 정밀도는 형편없는 수준이죠. 특히 이번 천궁2의 요격 성공과 대비되는 중국산 방공망의 실패는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HQ9 같은 시스템은 핫 런칭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발사대 내부에서 미사일 엔진이 직접 점화되어 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고열 때문에 발사대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화재를 일으키는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이는 콜드 런칭이라는 최첨단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으로 먼저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라 발사대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길고 안정성이 극대화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가들만이 보유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 기술의 정교함을 따라오지 못해 실제 전장에서 발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기술입니다. 천궁2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교전 통제소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수십 개의 표적 중 가장 위험한 대상을 0.01초 만에 식별하여 요격 순위를 정합니다. 중국 무기가 단순히 미사일을 쏘는 기계라면 한국의 천궁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텔리전트 방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레이더가 적을 발견해도 그것이 가짜 신호인지 진짜 미사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한국은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고장이 나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기술 지원도 엉망입니다. 무기를 산 고객을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돈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완벽한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국가들이 K방산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은 구매국의 국방 자립을 돕기 위해 핵심 기술을 과감하게 공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을 진정한 안보 동반자로 대우한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중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아나무인격 행태에 질린 국가들이 하나둘씩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술력은 최강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성능은 좋지만 기술 이전에 매우 보수적이고 가격이 너무 비싼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술 협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자립을 꿈꾸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동의 한 국가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에너지 협력과 원전 수출까지 패키지로 묶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방산 수출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천궁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천궁이가 어떤 무기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방산 전문가들은 천궁2를 가리켜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잡은 지구상 유일의 방공 미사일이라고 극찬합니다. 천궁2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탄도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투-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가진 최첨단 기술입니다. 특히 천궁2 다기능 레이더는 단 한 대의 장비로 탐지 추적 저가, 식별 요격 유도까지 모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질화 갈륨 소자 기반의 최첨단 안테나 기술입니다. 기존 레이더들보다 열 발생은 적으면서도 탐지 거리는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 기술 덕분에 천궁2는 그 어떤 은밀한 적의 공격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시스템들이 여러 대의 레이더를 필요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혁신입니다. 배치 속도가 빠르고 운용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명중률은 독보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천궁2가 중동의 뜨거운 환경을 견디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한가운데서 테스트를 진행할 당시 우리 연구원들은 낮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도 방탄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현지군 관계자들조차 한국인들의 끈기에 혀를 내둘렀고, 그 진심 어린 노력이 결국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요격 성공으로 이어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장비가 과열될까봐 자신의 옷을 벗어 레이더를 덮어주기도 했을 만큼 무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성능이 이번 중동 사태에서 실전으로 증명되자 이제는 중국 무기를 쓰던 나라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트리엇을 고려하던 국가들까지 천궁2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궁 공식적인 요격 시험 성공률은 과연 몇 %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힌트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동 시장에서 한국이 확보한 누적 수주 금액만 해도 이제 30조 원을 돌파하며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K방산 전체 수주 잔고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수출 계약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집트, 카타르, 그리고 심지어 나토 가입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 천궁2 도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방산 시스템 전체를 이식받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기 체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던 우리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가장 작은 나사 하나부터 핵심 부품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낸 국내 2,500여 개의 방산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0% 달성이라는 놀라운 지표는 바로 이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대기업 한 곳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정밀 제조 생태계가 승리한 것입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비웃을 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결실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방산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우리 연구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국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무기가 운 좋게 성공한 것이라며 폄하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자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수출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 누리꾼들조차 우리 기술력은 대체 언제 한국을 따라잡느냐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SH-15 자주포 결함 사건은 중국 방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이제 중국은 무기 시장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 안보 동맹을 맺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밝습니다. 2026년 오늘 현재 K방산의 수출 품목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천궁 2를 필두로 K9 자주폭, K2 흑표 전차, 그리고 이제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드디어 초도 양산 1호기를 출고하며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KF-21은 최근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와 공중급유 시험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 바이어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량 생산 단계에 진입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LSAM이 실전에 배치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층 방공망 시스템을 수출하는 독보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는 천궁 고고도는 LSAM이 지키는 완벽한 철벽 방패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하나 더 파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상공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 출신의 전문가는 한국이 이제 무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 섞인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30조 원 이상의 수주 잭팟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부품 국산화율 90%를 달성하며 함께 성장하는 수천 개의 국내 중소기업들, 그리고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100조 원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조 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형인 전기차 수백만 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150조 원이라는 수주 장원은 우리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위 산업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확정지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방위 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미래 산업 투자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방산 산업은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애플을 위협했던 것처럼 기존의 강대국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이제는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가성비,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 이어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나토 내에서도 K방산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토의 표준은 한국산 무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무기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가짜 무기들이 퇴출당하고 그 빈자리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무기의 몰락과 천궁 2의 화려한 비상, 그리고 K방산의 눈부신 미래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 하늘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기분 좋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을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신 점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